오늘 민법 무건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무건대리에서 오늘 두 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장, 두 장.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이 무건대리를 비껴나갈 수가 없어. 인생을 살면서 무건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긴 대리인데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가 행하여 준 경우,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이 뭐냐면, 그러니까 대리권 없는 자가 그 대리권 행사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원래 대리권 없는 자가 그 행사하는 사람은 그 본인이라고 해요. 대리권 없는 자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그 사람은 본인이라고.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가 행하여 준 경우.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무건대리,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무슨 건물을 샀어요. A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건물을 샀는데, 이 사람이 권리도 없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주지도 않았는데 A가 건물을 팔았어. B한테. A가 B한테 건물을 팔았는데, A는 원래 자격도 없는데 B한테 건물을 팔았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주고. 그럼 B는 A가 주인인 줄 알고 샀어. 등기도 다 하고 그랬어. 근데 알고 보니까 A가 무건대리였네. 권리가 없었네. 그런데 이것을 무효로 할 수가 있어. 무효로. 그러면 A는 10억이라는 돈을 날린 거야. 대리권이 없는 사람한테 날린 거야. 이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거야. 사기. 그러니까 A가 주인인 줄 알고 계약을 한 10억이나 100억 주고 했는데 원래 주인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업그레이드 되는 게 뭐냐면, A가 원래 A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실하게 A 아버지가. 근데 A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아서 상속을 받았다고 하잖아. 상속을 받았으면 원래 A하고 B가 그 10억 주고 산 것이 무효인데, 상속을 받았으면 이게 유효가 되는 거야. 유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건대리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사기 당하는 것을 좀 예방할 수가 있어. 그리고 오늘 무건대리에 제가 공부를 할게요. 무건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가 행하여 준 경우. 아까 본인이 말했죠. A의 본인이 시겠죠. 만약에 원래 자기가 이제 거짓말로 하는 거죠. 협의 후 무건대리, 본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협의 후 무건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위에 그 같이 이제 사기 당한 사람만 손해야. B 협의 후 무건대리. 그러니까 A가 B한테 10억을 주고 팔았는데 B가 사기를 당한 거야. 돈만 날린 거야. 근데 피원대리라는 거 뭐야? 피원대리, 일정한 요건하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서 표현대리 같은 경우도 뭐냐면, A가 C한테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A가 B한테 무건대리로 10억을 주고 팔았다고 해도 이거 유효라면 유효. 그러니까 이게 유효. 그 말에 표현대리. 그 표현대리란 말을 써요. 또 두 번째 해볼게요. 무건대리는 유동적 무효이다. 유동적 무효이다는 말이 이게 그 말이에요. 원래 A가 B한테 팔았는데 사기라고 해서 10억만 날린 거, 유동적 무효. 근데 만약 본인이 추인하지는 무효이다. 예를 들어 C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만약에 C의 아버지, A가 C의 아들이라고 하면 C가 만약에 인정을 해주는 거야. 야, 우리 아들이 팔았으니까 내가 인정해줄게. 그 추인이란 말. 추인하지는 무효이다. 만약 추인을 해주면 이게 유효가 되는 거죠. 추인. 그 말이고, 또 무건대리 추인의 상대방은, 그러니까 무건대리 추인은 상대방이란 말. 상대방은 뭐라면, 상대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A의 상대방은 B가 될 수 있고, B의 상대방은 A가 될 수 있고, C의 상대방은 또 B가 될 수 있고,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무건대리의 상대방이 그 관점에 따라 틀려요. 상대방이란 말은 무건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무건대리라면 A잖아. A가 될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이 될 수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또 법률관계의 승계인은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법률관계인을 변호사 같은 거나 법무사를 도움을 받았을 때 그 관계인도 될 수도 있고, B가 법률관계인이나 변호사나
로펌 같은 거 선임해서 그 사람들도 될 수 있고, 법률 관계인, 승계인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추인. 수가를 인정한다는 말이죠. 인정. C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들 A가 한 걸 내가 인정해 줄게. 그 추인이라고 했잖아. 추인. 4번 공부해 볼게요. 무권대리의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하지 않냐면 상대방이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권대리의 추인의 의사표시, 내 아들인 걸 인정해 줄게. 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냐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가, A가 만약에 자기 아들이 권리도 없는데 B한테 땅을 팔았다 하면 C가 추가로 인정해주면 내가 내 아들인 걸 인정해줄게. 그걸 인정하는 것을 B가 아래한다는 말이죠. 상대방에게 대항, 상대방에게 하지, 의사표시. 무권대리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B는 예를 들어서 B가 막 예를 들어서 A를 막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그러겠죠. 그냥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B가 알게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C, 그 상대방이 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또 B 입장에서는 C가 될 수도 있고 A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어요. 5번 해볼게요. 무권대리에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에게 한 경우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같은 말이에요. 무권대리에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무권대리에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무권대리에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까 내가 말했죠. 그 C가 B에게 내 아들이 한 걸 인정해 줄게. 그걸 B가 아래한다는 거죠. 만약 알지 못하면 이제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말을 돌려서 말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무권대리에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돌려서 쓴 거예요. 또 6번 해볼게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자기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A가 내 아들인 걸 인정해 줄게. 이것을 인정을 한 것을 B가 몰랐다고 하면 B가 이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처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계약을 했는데 B가 이게 과거, 이게 현재라고 해봐. 현재, 과거, 미래 있잖아. 미래. 처리는 앞으로 그걸 처리라고 처리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철회. 미래 쪽으로 해서 그걸 취소를 한단 말이에요. 철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했고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이번엔 7번. 무권대리 행위의 최고는 처리권과 달리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인정된다. 그냥 무권대리에서 행위에서 최고라는 것은 뭐 통보 같은 거 한 거예요. 무권대리에서 행위의 최고. 예를 들어 최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해봐요. A가 권리도 없는데 땅을 팔았어 B한테. 근데 C가 내가 내 아들인 걸 인정해 줄게. 만약에 인정해 줄 거면 인정해 줄게. 그럼 이게 유효이지만 통보 그 최고가 뭐냐면 그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무권행위의 최고는 처리권과 달리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인정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의 악의가 뭐냐면 B가 예를 들어서 C가 A 아버지인 걸 알았으면 A가 C의 아들인 걸 알았으면 그 선에 뭘 안다는 거예요. 무슨 어떤 사실을 아는 것 선에 알지 못했다는 것을 A가 C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 악이 아니 알았다면 악이 몰랐다면 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추정할게요. A가 B한테 땅을 팔았는데 10억을 주고 팔았는데 C가 A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면 악이 만약 몰랐다면 선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8번 해볼게요. 무권대리의 행위 후 상대방은 오로지 본인이고
무권 대리인에게 행한 최고는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 행위로 상대방 오로지 본인이고, 상대방은 오로지 본인이고, 무권 대리인에게 행한 최고는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 무권 대리인 행위로 상대방은 오로지 본인이고, 본인이 비잖아, 비. 무권 대리인에게 행한 최고는 효력이 없다. 메이한테 해봤자 최고는 효력이 없다. 무권 대리인에게. 상대방 본인이고. 그런 말이에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좀 그런 말이에요. 9번 해볼게요. 무권 대리 행위 처리권. 처리라는 것은 현재, 미래 쪽으로 나는 건 처리를 하겠잖아요. 처리권은 상대방이 선의일 걸 몰랐다는 거죠. 처리 표시는 본인이나 무권 대리인에게 가는 그 처리 표시를 그 본인이나 무권 대리인에게 가능하는 거죠. 처리 표시를. 만약에 A가 처리를 만약 할 수도 있고, 본인이 B가 할 수도 있고, 그 말이죠. 처리 표시는 본인이나 무권 대리인에게 가능. 이것도 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추인하기 전까지 처리가 가능. 근데 예를 들어서 C가 이게 내 아들인 걸 인정해줄게, 이거 할 때까지 처리가 가능한데, 만약에 허 전까지 만약에 해버리면 계약이 성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A가 내 아들인 걸 인정해줄게, 이거 하기 전까지 B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처리를. 그리고 무권 대리 행위의 최고권. 상대방이 선의하기 가능하고, 최고 상대방은 오로지 본인에게만 가능. 거절하기 전까지 가능. 그러니까 무권 행위의 최고권은 상대방이 선이나 악일 때 가능하고, 최고 상대방은 오로지 본인에게만 가능. 통보한다는 거죠. 그 무권 대리인이 권한 없이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재단법인 설립을 한 경우에는 확정적 절대도 무효이다. 혼자서 무슨 내가 상대도 없는데 뭘 세울게, 그러면 절대도 무효라는 말이고, 표현 대리라는 것은 무권 대리이다. 상대방의 표현 대리를 주장할 때도 비로소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할 때 비로소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그 말이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그리고 과실생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표현 대리에서도 현명주의가 적용된다. 현명주의라는 것은 본인이 유한 것임을 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걸 현명주의라고 해요. 오늘은 무권 대리에서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